지은은 사무실 복도에서 민지를 마주쳤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순진무구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너무 서툴러서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런 연기 그만해. 처음부터 다 알아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계획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마케팅팀 신입 사원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겨왔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울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범한 삶을 연기했다. 하지만 민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30살, 팀장으로서 냉철하고 유능한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녀의 존재감은 지은을 사로잡았다. 지은은 민지를 유혹하기 위해 순진한 척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고 도움을 청하며 접근했다. 하지만 그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난 지금, 지은은 혼란에 빠졌다. 선배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왜 연기를 해요? 지은은 애써 웃으며 물었다. 민지는 서류를 주워주며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없어. 그만둬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울었다. 왜 그녀는 처음부터 알았을까? 지은의 내심은 복잡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압박을 받아왔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반복했다. 어머니는 이웃의 딸들이 결혼하는 걸 부러워했다. 지은은 그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만남은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깨웠다. 다음 날, 지은은 다시 민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진심을 드러내기로 했다. 선배님, 어제 말씀. 정말로 제 마음을 아신 건가요? 민지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내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그게 왜 나한테 문제야? 난 그런 관계에 관심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떠올렸다. 회사 소문에 따르면 민지는 대학 때 연애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 그녀는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소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했다. 민지도 자신처럼 여성에게 끌리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 지은은 민지를 따라 카페로 갔다. 선배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희 정말로 선배님을 좋아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민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런 감정은 위험해.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너처럼 젊은 애가 왜 그런 선택을 해? 라고 반문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스쳤다. 아버지의 노여움,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지 선배는 나를 밀어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져.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회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민지는 지은의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좋아, 내가 해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말을 기회로 삼았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둘이 남았을 때 지은은 용기를 냈다. 선배님, 저랑 데이트 해주실래요? 그냥 한 번만. 민지는 한숨을 쉬며 너 정말 포기 안 할 거야? 알았어. 한번 가보자.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 데이트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첫 데이트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왔지만 민지는 직설적이었다. 난 여자를 좋아한 적 없어. 너처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데이트를 수락하셨어요? 민지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려고. 하지만 이건 실수야.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결혼 압박을 받아왔다. 난 그냥 일만 할 거야. 감정은 필요 없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둘 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있었다. 데이트 후, 지은은 민지의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 걸 느꼈다. 사무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 민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할래? 좋은 사람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지금은 일에 집중할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나이 차면 후회할 텐데.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겨야 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가족의 기대. 이 모든 게 그녀를 옥죄었다. 한 주 후, 회사 파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술에 취한 동료가 지은에게 민지 팀장님, 남자친구 없으시죠? 소개해줄까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순간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민지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선배님, 저랑 같이 나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를 빠져나온 둘은 거리를 걸었다. 너 정말 나 때문에 위험한 선택하는 거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네, 후회 안 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밤,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현실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데이트가 2번, 3번 이어지면서 민지의 차가운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졌다. 너처럼 솔직한 애는 처음이야 라고 민지가 말했을 때 지은은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불안이 도사렸다. 회사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한 동료가 지은 씨, 민지 팀장님과 자주 붙어 다니네 라고 농담처럼 물었다. 지은은 애써 웃으며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라고 둘러댔다. 사회의 정형화된 규범이 그녀들을 압박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였다. 민지는 지은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됐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요? 아버지가 보수적이세요. 민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전통을 중시했다. 언니가 결혼 안 해서 집안이 시끄러워. 나도 그 압박 느껴. 둘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클로스니스는 위험했다. 지은은 밤마다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가족을 실망시킬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한 번은 민지가 지은의 집 근처로 데이트를 제안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민지는 난 내가 좋아. 하지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돼요. 우리가 함께라면 민지는 사회가 안 도와줄 거야. 직장, 가족, 모든 게 반대할 텐데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포기 안 할게요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결혼 생각은 안 하니? 나이 들면 힘들어.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고비를 맞았다. 민지는 지은을 도와 늦게까지 일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 말에 지은은 용기를 내 키스를 시도했다. 민지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달콤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의 태도가 달라졌다. 어제 일은 실수야. 우리는 동료일 뿐이야. 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요? 선배님도 느끼셨잖아요. 민지는 난 준비 안 됐어. 가족 때문에 지은의 내심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을 이용한 건 아닌지 의심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민지 선배와 나 좋아해. 하지만 그녀는 망설여 친구는 조심해.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힘들어.
가족이 알면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사랑을 추구하는 게 잘못일까?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판단할까?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지 선배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지도 몰라. 며칠 후 민지의 가족이 회사 근처에 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야, 소개팅 해봐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대화를 엿들었다. 민지는 엄마,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강했다. 너처럼 나이 들면 후회할 텐데.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둘 다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를 찾아가 우리 함께 이겨내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가능할까? 관계가 깊어지면서 대립이 생겼다.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소개팅해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뭐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선배님, 가족이 나를 이해 안 해요. 민지는 안아주며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둘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과거를 고백했다. 대학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어. 그 상처가 아직 남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처음부터 나를 밀어냈어요? 민지는 너를 보호하려고. 나처럼 아프지 않게.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민지의 희생을 느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더 많은 대가를 요구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지 팀장과 지은 씨, 이상하지. 지은은 불안했다. 사회의 정죄가 다가오는 걸 느꼈다. 한 파티에서 동료가 민지에게 팀장님, 연애 안 하세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관심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그렇게 말해요? 민지는 둘이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지은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를 숨기려는 거잖아요. 대립이 시작됐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비난했다. 선배님은 겁쟁이에요. 민지는 현실을 봐.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 그날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족, 사회, 도덕. 모든 게 그녀를 시험했다. 지은의 결정은 민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큰 대립을 불렀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어머니가 민지야, 결혼해야 해. 집안 체면이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헤어지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안 돼요. 왜요? 민지는 가족 때문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 아닌지 의심했다. 회사에서 상황은 악화됐다. 상사가 민지, 지은과 너무 가까워 보이네. 주의해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지은을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선배님, 왜 나를 피하세요? 민지는 이게 최선이야.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지은은 그건 핑계예요. 선배님은 두려운 거잖아요.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들추었다. 대학 때 여자친구 버린 것처럼 나도 버릴 거예요? 민지는 화를 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일. 지은은 후회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날 지은은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전마, 저 여자를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아 뭐라고? 그건 병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명령했다.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하지만 민지의 마음도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그녀를 망칠까? 민지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라고.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왜 거짓말해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민지는 임시방편이야. 시간을 벌려고 하지만 지은은 그건 반칙이에요. 우리 관계를 숨기는 거잖아요.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민지를 떠나기로 했다. 선배님, 우리 끝내요. 나 혼자 감당할게요. 민지는 안 돼. 기다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상처받았다. 그녀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을 할게요.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지은의 선택이 자신의 탓임을 알았다. 민지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한 달 후, 지은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민지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에게 민지 선배가 그리워라고 털어놓았다. 친구는 포기하지 마 했사오. 지은은 용기를 냈다. 민지에게 연락했다. 만나요. 민지는 수락했다. 만남에서 민지는 미안해. 가족에게 솔직히 말할게 라고 약속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배신으로 끝났다.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우리 민지 건들지 마. 그건 비정상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는 사랑해요. 어머니는 사랑. 그건 착각이야. 민지가 결혼할 거야. 지은은 민지가 자신을 팔아넘긴 건 아닌지 의심했다. 민지에게 따졌다. 왜 어머니께 말씀 안 했어요? 민지는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지은은 거짓말. 나를 이용한 거예요. 배신의 아픔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울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지? 민지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가족과 대립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을 찾아갔다. 미안해. 이제 함께 할게. 하지만 지은은 늦었어요. 상처가 너무 커요. 민지는 제발 용서해.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도덕적 선택 앞에 섰다. 용서할까? 떠날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민지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더 큰 시련을 불렀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이상하지?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직장에서 동료가 지은 씨, 연애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숨기는 삶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민지,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 버려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아빠, 이게 제 선택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강했다. 민지는 우울해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미안해.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 선택이 옳을까? 가족을 잃는 대가가 너무 커. 한 번은 회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상사가 민지,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산다고.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왜 또 숨겨요? 민지는 직장을 잃을까 봐. 지은은 그럼 우리 관계는 뭐예요? 비밀, 대립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민지의 선택을 비난했다. 선배님은 항상 도망쳐요. 민지는 반성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다시 도전했다.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가족은 너처럼 되면 집안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그 결정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밤에 울며 지은에게 후회되라고 말했다. 지은은 안 돼요.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지은 자신도 흔들렸다. 그녀의 가족도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깊어졌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지은은 친구를 잃었다. 지은아, 난 이해 못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 사회의 정죄가 그녀들을 고립시켰다. 민지는 이게 사랑의 대가야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텄다. 정상적인 삶을 선택할 행인.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민지는 그녀를 돌봤다. 미안해. 나 때문에 지은은 잔이에요. 우리 선택이에요. 하지만 병상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치 있을까? 손실이 너무 많아. 회복 후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를 모르잖아 라고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여행 중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민지, 아직도 나 생각해. 민지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질투했다. 과거가 아직 남아있네요. 민지는 잔이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 사건은 균열을 만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민지는 돼. 지은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혼자 남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지은을 잃을까? 가족을 되찾을까? 지은은 혼자 지내며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과도하다. 그녀는 민지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포기 안 할게.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새로운 위기를 불렀다. 위기는 민지의 가족에서 왔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민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나 때문에 어머니는 민지야. 그 여자 버리고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갈등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지은은 가세요. 가족이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대답했다. 그 선택은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둘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고 너 때문에 우리 딸이에 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해요. 어머니는 사랑. 그건 죄야.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들을 판단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덤마,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회복된 후 가족은 민지를 포기했다. 너 같은 딸 없어. 민지는 무너졌다. 지은은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함께 할게요. 하지만 민지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알코올에 의지했다. 지은아, 나 후회돼. 지은은 반대요. 우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직장에서 민지는 해고됐다.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 라는 이유로.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둘은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을 지탱했다. 지은은 내적 성장을 했다. 이 선택이 옳았어. 자유를 얻었어. 민지도 깨달았다. 가족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손실의 아픔은 남았다. 시간이 지나 둘은 안정됐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지만 그 가치가 있어. 민지는 너 덕분에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함께 산책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내 후회 안 해. 하지만 독자는 생각할 거리를 가진다. 이런 사랑은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